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수학을 가르치는 강수지입니다. 오늘은 2025 학년도 10월 모의고사 확률과 통계 29번을 해설해 볼게요. 29번 문제를 먼저 보면은 집합 x에 2, 3, 5, 7, 11 이렇게 5개의 원소가 있대요. 그때 이 함수 f가 x에서 x로 가는 함수래. 이 f의 치역을 a.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이 확통을 하는 친구들 중에 가끔 치역과 공역을 구별을 못하는 애들도 있잖아. 그러니까 x에서 x로 가는 함수가 있는데 이 중에 선택당한 애들이 치역인 거지. 그거를 지금 집합 A라고 하자는 거야. 여기다 쓰지 말고 여기다 쓰자. 이 선택당한 애들이 집합 A. 자, 근데 그 합성함수를 했을 때의 치역을 집합 B라고 하지. 자, 이 합성함수를 한다는 건 얘들아, 이 앞에서 선택한 거 있지. 이 앞에 있는 F가 선택한 이 치역이 있어. 이 치역이 선택하는 것만 영향이 있는 거지.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 선택당한 애들이 다시 선택한 애들, 걔네가 이제 집합 B라는 거야. 선택당한 애들이 선택한 애들, 걔네가 집합 B라는 거야. 그걸 B라고 할 때 아무튼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 f의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어. 자, 그래서 가조건을 보니까 nb가 2래. nb가 2래요. 그러니까 5개의 원소가 있잖아. 우리 집합 x에는. 집합 x에는 2, 3, 5, 7, 11이라는 5개의 원소가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2개래. 합성함수 한 거의 치역이. 그다음 나조건 보니까 집합 A의 모든 원소의 곱은 집합 A의 모든 원소의 곱은 집합 B의 모든 원소의 곱의 몇 배? 2배이다. 이런 조건이 있네. 내가 항상 여러분 가르칠 때 이제 이야기를 하지만 조건은 항상 확통해서 까다로운 거부터 처리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생각할 때 얘들아 가조건이 까다로워? 아니면 나조건이 까다로워? 아무리 생각해도 나조건이 까다로워 보이지 않아?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x에서 x로 가는 함수 f가 있고 한 번 더 합성함수 했으니까 이런 게 있는데 내가 가조건이 까다로워 보여서 가조건을 생각을 했다고 해봐. 그러면 x에는 원소가 5개가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5개가 있잖아? 이 중에 2개를 먼저 선택을 하는 거잖아? 가조건이 까다롭다라고 했으면. 근데 생각해봐. 여기서 너네들 곱의 법칙을 쓸 거 아니야, 보통? 곱의 법칙을 쓰려고 시도를 할 텐데 곱의 법칙을 써버리면 이런 말이야. 내가 이 합성함수 한 애의 치역의 원소가 2랑 3이 되든 2랑 5가 되든 2랑 11이 되든 뭐 3이랑 11이 되든 이런 OC2에 해당하는 그 10개의 원소가 있겠지. 그러니까 10개의 집합이 있겠지. 원소가 2개씩 있는. 그 10개에 대해서 이 조건을 전부 다 만족시키면서 개수가 그러니까 이 합성함수의 치역이 10개가 되는 거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근데 5C2를 하는 순간 공부를 좀 한 애들은 이 문제가 쉽겠지. 5C2를 하는 순간 이제 깨닫지. 근데 지금 나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 내가 그래서 2, 3으로 선택을 해봤어. 내가 집합 B에서 합성함수 한 거에 치역이 2, 3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때 집합 A의 원소의 곱이 집합 B의 모든 원소의 곱의 2배가 돼야 되거든. 근데 2, 3을 선택하는 순간 여기서 내가 2개랑 또 다른 거 하나를 뭔가 선택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2배가 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제 가조건부터 처리하면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까다로운 조건 먼저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잘 생각해보자. 나조건. 집합 A의 모든 원소의 곱은 집합 B의 모든 원소의 곱의 2배이다. 야, 곱했는데 2배가 된다는 건 뭐야? 집합 A의 원소에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집합 A의 원소에는 2가 추가되어 있는 거야. 그치? 야,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똑같은 함수를 했는데 합성함수 한 개? 작아지면 작아지겠지, 치역이. 왜냐면 선택당한 애들이 다시 선택당한 애들만 다시 선택을 하는 거니까. 그럼 A가 더 많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똑같을 수도 있어. 똑같을 수도 있는데 A가 일단 더 많다고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우리가? 근데 그게 2배라고 하니까 집합 A에는 그러니까 무조건 2가 있었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집합 A, 즉
x의 치역에는 2가 무조건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 거야. 2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b에는 어때야 돼? 집합 b. 내가 이거를 합성함수를 했더니 2라는 원소가 치역에서 사라졌어야 되는 거야. 얘는 이제 선택하면 안 되는 거야, 여기서는. 그러면 생각해봐. 일단 내가 2를 제외하고 집합 b의 원소가 2개라고 하니까 나머지 원소인 3, 5, 7, 11에서 2개를 선택을 해줘야겠지. 집합 b에 있을 2개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4C2를 한 다음에 시작해야 돼. 4C2는 뭐야? 3, 5, 7, 11 중 집합 b를 결정한 거야. 야, 얘들아 미안하다. 내가 글씨가 이게 내가 이 펜촉을 좀 샀게. 애플 판슬. 자, 아무튼 그렇게 해서 우리는 원소를 선택을 했어요. 원소를 선택을 했으면 얘들아 곱의 법칙을 쓰잖아. 곱의 법칙을 쓰는 순간 아무거나 치역이라고 설정을 해주는 거야. 괜찮지? 그러니까 내가 3호를 선택하든 내가 이 B의 원소로 3호를 선택하든 3, 11을 선택하든 3, 7을 선택하든 이 전부 이제 앞에서 선택하는 경우의 수가 같다라고 가정을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는 순간 나는 모든 경우에 대해서 4C2가 6개잖아. 이 6개에 해당하는 모든 경우에 대해서 이 집합 F가 아니라 함수 F가 무엇인지 각각 다 셀 필요가 없지. 각각 다 셀 필요가 없으니까 3호라고 이제 고정시켜 넣는 거야, 우리가. 자, 근데 생각해봐. 함수 F, 합성 함수를 했는데 3이랑 5가 선택을 당했어. 그러면 당연히 F를 한 번 한 이 F라는 함수의 치역에도 당연히 3이랑 5라는 원소가 있었겠지. 이렇게 집합 A랑 집합 B가 결정이 된 거야. 그럼 우리는 이거를 이제 만족시키도록 만들면 돼. 이것도 이제 뭐부터 처리를 할 거냐? 합성 함수 되네부터 생각을 해야 돼. 공부를 좀 했다는 애들조차도 이제 이것부터 생각을 하려고 하는 애들이 많거든. 여기서 일단 집합이, 공역이, 치역이 원소가 3개가 되도록 만들어야 되네 라고 생각을 하는 애들이 있거든, 얘들아. 근데 그거 아니지. 지금 여기서 하는 거는, 그러니까 여기도 함수가 F고 처음에도 여기도 F잖아. 그럼 우리 이쪽에 그려질 화살표랑 이쪽에 그려질 화살표가 완전히 같아야 된다는 거거든. 완전히 같아야 되니까 내가 이 원소가 원래 3개가 선택이 되어 있었는데, 그러니까 치역이 원래 3개잖아. 함수 F의 치역은 3개야. 원소는. 치역의 원소가 3개였는데 합성 함수 해서 2개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무엇인지를 먼저 찾아줘야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생각해봐. 2는 선택할 수 없네. 2는 선택할 수 없고 3이랑 5 중에서만 선택해야 돼. 뭐가 선택하는 거야? 선택당한 애들이 다시 선택하는 게 합성함수야. 그럼 선택당한 이 2, 3, 5라는 원소가 3, 5 중에서 선택하는 경우의 수는 몇 개? 2의 세제곱 할 수 있겠지. 근데 2의 세제곱 하는 순간 3으로만 몰빵할 수도 있고 5로만 몰빵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모든 원소가 같은 원소를 선택한 그 상황 2개를 빼줘야 되는 거야. 자, 이거는 우리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되는 그런 함수. 그러니까 물론 지금 공역과 치역이 같진 않지만 3이랑 5 중에서 전부 다 선택이 돼야 하는 거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이거 뺀 거는 뭐라고? 이거는 3 몰빵, 5 몰빵. 이걸 뺀 거야, 우리. 자, 그렇게 해서 이미 결정을 했어, 나는. 어떤 걸 결정했어? 원소. 정의역의 원소. 2, 3, 5가 선택하는 경우의 수를 결정을 한 거야. 어떻게 결정을 한 거냐면 이게 지금 내가 또 곱의 법칙 썼지. 곱의 법칙 쓰는 순간 나는 하나로 결정하면 돼, 그냥. 이 모든 경우에 대해서 7이랑 11이 선택하는 경우의 수가 같을 거야. 오케이? 시리가 나왔어, 갑자기. 자, 그러면 7이랑 11에는 어떤 조건이 있는지 보는 거야. 내가 F를 한 번 했을 때는 2라는 원소가 치역에 있어야 되지. 그럼 7이랑 11 중 하나가 2를 선택을 했다는 거네. 근데 2, 3, 5 중에서는 2를 선택을 안 했다는 거지. 어쨌든 내 말은 7이랑 11이 아직 선택당하지 않은 2를 선택을 해줘야 된다는 거야. 근데 이렇게도 생각을 해봐야 돼.
7이 그렇다고 3에 가면 안 되니? 아니지. 얘는 이미 치역의 원소가 2, 3, 5라는 게 결정이 났으니까 3으로 가도 되는 거야. 자, 7이 5로 가면 안 되니? 아니지. 괜찮지. 근데 7이 3으로 가면 안 되니? 아니지. 괜찮지. 11이 5로 가면 안 되니? 가도 괜찮지. 그럼 어쨌든 7이랑 11을 선택할 수 있는 건 2, 3, 5 전부 다 선택할 수 있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일단 3개 중에 2번 선택하는 거야. 7도 2, 3, 5 중에 선택. 11도 2, 3, 5 중에 선택. 그렇게 해서 일단 3개 중에 3개 중에 2번 선택한 거야. 중복 허락해서. 근데 문제가 있어. 어떤 문제가 있냐면 내가 이렇게 3의 제곱을 해버렸더니 3의 제곱에 있는 경우 중에 2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가 있지. 2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를 내가 제외시켜줘야 돼. 2를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는 2 빼고 3이랑 5로만 간 경우를 뺀다고 생각하면 돼. 3이랑 5로만 간 경우 어떻게 쓸 거야? 7이 3이랑 5 중에서만 선택하는 거. 11이 3이랑 5 중에서만 선택하는 거. 2의 제곱을 빼주면 되겠네. 그래서 빼기 2의 제곱. 이렇게 계산하면 뭐야? 6 곱하기 8 빼기 2는 6 곱하기 9 빼기 4는 5. 요거 30 곱하기 6은 180. 이렇게 180개가 나와요.